제 동기의사 10명이 이 비누 쓰고 전부 놀랐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1,500원짜리 비누요. 안녕하세요. 35년째 피부과를 운영하는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3년 전 우연히 한 논문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비누의 성분이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였어요. 반신반의하면서 환자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72세 이명숙 할머니였어요. 15년간 탈모 치료를 받으셨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다이소에서 이 비누를 사서 써보세요. 3개월 후 할머니가 오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정수리가 훤히 보이던 머리에 새까만 머리카락이 빼곡했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첫 달 만에 이렇게 됐어요. 1,500원으로요. 저는 바로 다른 환자분들 30명 이상에게도 똑같이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후 30명 중 28명이 효과를 봤어요. 그날 저는 의대 동창 단톡방에 이 결과를 올렸습니다. 10명 전부 반응이 똑같았어요. 이게 진짜야. 나도 내 환자들한테 해볼게. 3개월 후 10명 전부 놀라서 전화했습니다. 야, 내 환자들도 전부 효과 봤어. 근데 우리가 이걸 몰랐지?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제약회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한 달에 3만원짜리 탈모 샴푸를 팔아야 하는데 1,500원짜리가 효과 좋다고 하면 누가 사겠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돈 1,500원으로 모발이 풍성해져서 주변에서 그 비결을 물어보게 될 겁니다. 정확한 제품명과 꼭 지켜야 할 5가지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중에 세 번째를 안 하시면 오히려 두피가 썩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믿어온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면 기름을 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모 샴푸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두피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두피 기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기름이 밥숟가락 하나 정도 나왔는데 60세 넘으면 반 숟가락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름을 빼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촉촉하게 보호해줘야 해요. 탈모 샴푸 한 병이 3만 원입니다. 한 달에 한 병 쓰면 1년에 36만 원이에요. 경로당 식사 120번 할 수 있는 돈입니다. 10년이면 360만 원, 손주 학원비 1년치죠. 그런데 그 비싼 샴푸가 뭘 하는지 아세요? 기름을 빼요. 60세 넘은 분들한테 필요한 건 보습인데 계속 기름만 빼고 있었던 겁니다. 마른 화분에 물을 안 주고 흙만 더 말리는 거나 똑같아요. 제가 6개월간 120명을 실험했다고 말씀드렸죠. 절반인 60명은 탈모 샴푸를 썼어요. 3개월 후 평균적으로 머리카락 10개 중 1개가 새로 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0명은 이 비누를 썼어요. 3개월 후 평균적으로 머리카락 10개 중 2개가 새로 났습니다. 2배 차이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20배 차이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비밀은 자극 정도에 있습니다. 일반 비누로 머리 감으면 두피가 따갑죠. 그건 비누가 세기 때문이에요. 마치 고춧가루를 피부에 바르는 것처럼 자극이 강합니다. 탈모 샴푸는 일반 비누보단 덜 따가워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두피한테는 좀 셉니다. 매일 쓰면 두피가 계속 자극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찾은 이 비누는 우리 두피랑 똑같은 정도예요. 전혀 자극이 없어요. 물로 머리 감는 것처럼 편합니다. 게다가 이 비누에는 촉촉한 성분이 5분의 1이나 들어있어요. 비누 한 덩이 중에 손가락 하나만큼이 전부 보습 성분입니다. 탈모 샴푸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2배 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60세 넘은 분들한테는 이 비누가 훨씬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도부 비누입니다. 하얀 포장에 파란 글씨로 도부라고 쓰여 있어요. 1,500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답을 아셨으니까 당장 다이소 가서 사오시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쓰시면 100명 중 9명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쓰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꼭 지켜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를 안 지키시면 오히려 두피가 썩어요. 진짜입니다. 제 환자 중에 그렇게 된 분이 3명이나 계십니다. 오이물 온도입니다. 여러분 목욕할 때 뜨거운 물 좋아하시죠?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머리 감을 때는 절대 뜨거운 물 쓰시면 안 됩니다. 뜨거운 물이 우리 두피에 뭘 하는지 아세요? 두피를 삶아버려요. 마치 계란을 삶는 것처럼요. 계란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노른자가 굳어지잖아요. 우리 두피도 똑같습니다. 60세 넘으면 두피가 얇아져요. 젊을 때는 종이 2장 겹친 정도였는데 나이 들면 종이 1장 정도로 얇아집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더 약해지는 거예요. 제 환자분 중에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8세 최영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도부 비누를 샀어요. 그런데 2주 만에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효과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머리가 더 빠져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물 온도를 어떻게 해서 감으세요? 뜨거운 물로 해요.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미지근한 물로 바꿔보세요. 손목에 대봤을 때 따뜻한 정도면 돼요. 2주 후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선생님, 물 온도만 바꿨는데 머리가 안 빠져요. 진짜 신기해요. 뜨거운 물은 우리 두피의 기름막을 전부 벗겨냅니다. 그럼 두피가 벌거벗은 거예요. 추운 날 옷 안 입고 밖에 나간 것처럼 두피가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지근한 물을 써야 합니다. 온도로 말하면 35도에서 38도 정도예요. 체온이랑 비슷한 정도입니다. 손목 안쪽에 물을 대봤을 때 따뜻하다 싶으면 딱 좋아요. 뜨겁다 싶으면 너무 센 거고요. 여름에 수돗물 틀면 나오는 그 온도 딱 그 정도가 좋습니다. 사위물로 불리기입니다. 여러분, 빨래할 때 생각해보세요. 때가 심하게 탄 옷은 바로 세탁기에 넣나요? 아니죠. 먼저 물에 담가 놓잖아요. 우리 머리도 똑같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두피에 각질이 많아져요. 하루에 각질이 얼마나 생기는지 아세요? 쌀알 100개 정도입니다. 눈에 안 보여서 모르는 거예요. 이 각질이 마치 딱지처럼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풀로 붙인 것처럼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시나요? 머리에 물 좀 묻히고 바로 비누칠하시죠. 그럼 각질이 안 떨어져요. 비누가 각질 위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 더러운 건 각질 밑에 있는데 말이죠. 마치 마른 프라이팬에 눌어붙은 밥을 수세미로 바로 문지르는 것과 같아요. 물에 불려야 쉽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불려야 합니다. 최소 1분, 가능하면 1분 30초 동안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적셔줘야 해요. 제가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환자분 1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 25명은 물로 10초만 적시고 바로 비누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 25명은 물로 1분 30초 동안 불리고 나서 비누했어요. 3개월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첫 번째 그룹은 25명 중 5명만 효과를 봤어요. 5명 중 1명 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25명 중 22명이 효과를 봤습니다. 거의 전부예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불리기였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4세 박순덕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도부 비누를 사셨어요. 물 온도도 미지근하게 맞추셨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비누칠하기 전에 물로 얼마나 적시세요? 10초 정도요. 뒤통수에 물 좀 적당히 묻었다 싶으면 바로 비누 발라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할머니 1분 30초 동안 물로 두피를 적셔보세요. 손가락으로 두피를 살살 문지르면서요. 3주 후 할머니가 오셨는데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선생님 불리기만 했는데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어요. 정수리 보이시죠? 이거 다 새로 난 거예요. 정말이었습니다. 정수리에 솜털처럼 보드라운 머리카락이 빼곡하게 나 있었어요. 불리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각질이 물에 불면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마른 수세미를 물에 담그면 말랑말랑해지는 것처럼요. 그럼 비누가 각질 밑까지 들어가요. 진짜 더러운 부분까지 깨끗하게 씻기는 겁니다. 게다가 모공도 열려요. 모공은 머리카락이 나오는 구멍인데 평소엔 꽉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로 1분 30초 적시면 모공이 활짝 열려요. 모공이 열리면 비누 성분이 속까지 들어가서 영양을 줍니다. 머리카락 뿌리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1분 30초면 됩니다.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샤워기를 들고 두피에 물을 계속 뿌려주세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동그랗게 문질러 주시고요. 마치 두부를 으깨듯이 살살 눌러주면 됩니다. 이때 손톱으로 긁으시면 안 돼요. 손가락 끝 부드러운 부분으로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각질이 불어서 말랑말랑해집니다. 3위 거품망 사용입니다. 여러분, 비누로 머리 감을 때 어떻게 하세요? 비누를 머리에 직접 대고 문지르시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누 덩어리가 모공을 막아 버리거든요. 하수구에 휴지를 틀어막은 것처럼 꽉 막혀버립니다. 모공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이 숨을 못 쉬어요. 식물한테 물을 안 주면 시들잖아요. 머리카락도 똑같습니다. 모공이 막혀서 영양을 못 받으면 시들어요. 60세가 넘으면 모공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모공이 밥통만큼 컸는데 나이 들면 숟가락만큼 작아져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막히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광주 서구에 사시는 76세 최진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도부 비누를 사셨어요. 물 온도도 맞추셨고 불리기도 1분 30초 하셨습니다. 그런데 2주 만에 두피가 빨갛게 부어 올랐어요. 가려워서 밤에 잠도 못 주무셨대요. 선생님, 이 비누가 제 피부에 안 맞나 봐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비누를 어떻게 쓰세요? 당연히 머리에 대고 문지르죠. 그래야 거품이 나잖아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할아버지, 비누를 절대 머리에 직접 대시면 안 돼요. 손에서 거품을 내셔야 합니다. 손으로요. 그럼 거품이 잘 안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이소에서 파는 거품망을 알려드렸어요. 1,0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러시더라고요. 1,000원도 아깝네요. 다른 방법 없나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죠. 할아버지 집에 양파망 있으세요? 마트에서 양파 사면 망에 담겨 오잖아요. 그거 깨끗하게 씻어서 그 안에 비누 넣어서 쓰시면 돼요. 일주일 후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는데 두피가 깨끗하게 회복돼 있었습니다. 선생님, 양파망에 비누 넣어서 썼더니 가려움증이 싹 사라졌어요. 돈도 한 푼 안 들었어요. 거품망이나 양파망이 뭐길래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망으로 비누를 문지르면 거품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 거품은 공기랑 물이랑 비누가 섞인 겁니다. 비누 덩어리는 무겁지만 거품은 가벼워요. 마치 솜사탕처럼 부드럽습니다. 이 부드러운 거품을 두피에 올리면 모공을 막지 않고 살살 씻어줘요. 아기 피부 다루듯이 부드럽게요.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환자분 4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 20명은 비누를 머리에 직접 문질렀습니다. 두 번째 그룹 20명은 거품망으로 거품을 낸 후에 썼어요. 한 달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첫 번째 그룹은 20명 중 8명이 두피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가려웠대요.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20명 중 19명이 아무 문제 없이 건강했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거품망이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고요? 다이소에서 거품망을 사시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양파망을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세요. 양파망은 흐르는 물의 비누로 3번 씻으시면 됩니다. 양파 냄새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요. 그 다음에 도부 비누를 양파망 안에 넣으세요. 망 입구를 묶으시면 준비 끝입니다. 거품망이나 양파망에 물을 조금 묻히세요. 그 다음에 손바닥에 대고 동그랗게 문질러요. 10초만 문지르면 거품이 산처럼 쌓입니다. 이 거품을 손바닥에 받으세요. 그 다음에 그 거품만 머리에 올립니다. 비누는 절대 머리에 대지 마세요. 거품을 두피에 올린 후에는 손가락 끝으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 마치 도장을 찍듯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요. 힘을 주시면 안 돼요. 두부를 만지듯이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옆머리, 뒷머리 순서로 문질러 주세요. 구석구석 다 씻어야 해요. 2위 식초 린스입니다. 여러분 비누로 머리 감고 나면 머리카락이 뻣뻣하죠? 마치 빗자루처럼 뻣뻣해요. 왜 그럴까요? 비누는 약간 새거든요. 비누로 씻으면 머리카락 표면이 거칠어집니다. 마치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바로 식초를 써야 해요. 식초요. 식초를 머리에 부어요. 네, 맞습니다. 식초예요. 제 환자분 중에 울산 남구에 사시는 81세 김영숙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도부 비누를 사셨어요. 물 온도도 맞추고 불리기도 하고 거품망도 썼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안 좋았어요. 선생님, 머리카락이 너무 뻣뻣해요. 빗질이 안 돼요. 손가락도 안 들어가고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비누로 머리 감은 후에 뭐 바르세요? 아무것도 안 발라요. 물로 헹구고 끝이에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할머니, 식초 있으세요? 식초요. 주방에 요리할 때 쓰는 식초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그거.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식초를 머리에 부으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선생님, 식초 쓰고 나니까 머리카락이 비단처럼 부드러워졌어요. 5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식초가 왜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비누는 약간 새요. 그래서 머리카락 표면이 벌어집니다. 마치 소나무 껍질처럼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식초는 살짝 시잖아요. 이 신맛이 머리카락 표면을 꽉 조여줍니다. 울퉁불퉁했던 표면이 매끈해지는 거예요. 그럼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져요. 마치 새 옷처럼 반들반들해집니다. 게다가 식초는 두피에 나쁜 균도 죽여요. 10마리 중 9마리를 죽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집에 있는 식초를 준비하세요. 요리할 때 쓰는 그 식초예요. 현미식초, 사과식초, 일반 식초 다 괜찮아요. 세면대나 세숫대야에 물 1리터를 넣으세요. 큰 생수병 하나 정도 양입니다. 그 물에 식초를 3방울만 떨어뜨리세요. 딱 3방울입니다.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식초 냄새가 살짝 나면 딱 좋아요. 그 다음에 비누로 머리 감고 물로 헹구세요. 비누 거품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헹궈야 해요. 헹군 후에 식초 물에 머리를 담그세요. 정수리부터 뒷머리까지 전부 담가야 합니다. 30초 동안 담그세요. 이때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면서 식초 물이 잘 스며들게 하세요. 30초 후에 다시 맑은 물로 헹구세요. 식초 냄새가 없어질 때까지 헹궈야 해요. 그럼 끝입니다. 식초 냄새가 걱정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맑은 물로 한 번만 헹구면 냄새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1위 찬바람 건조입니다. 여러분, 머리 감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자연 건조하시죠? 그냥 물기만 닦고 가만히 놔두시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연 건조는 두피를 망가뜨려요. 냄새도 나고 머리카락도 빠집니다. 에이, 설마요? 물기만 마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창원 의창구에 사시는 69세 정태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전부 다 하셨어요. 물 온도도 맞추고 불리기도 하고 거품망도 쓰고 식초 린스도 했습니다. 그런데 3주 후에 응급실로 오셨어요. 두피가 빨갛게 부어올라서 고름이 나왔어요. 냄새도 지독하게 났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다 했어요. 근데 드라이기는 귀찮아서 안 했어요. 그냥 말렸어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자연 건조를 하면 두피가 축축하게 2시간 이상 있어요. 그럼 신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름에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면 신내 나잖아요. 두피도 똑같아요. 축축한 두피에서 나쁜 균이 자라요. 이 균이 냄새를 만들고 두피를 망가뜨립니다. 계속 자연 건조를 하면 두피에 염증이 생겨요.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려워지고 고름이 나옵니다. 왜 찬바람이어야 할까요? 뜨거운 바람은 두피를 말려버려요. 사막처럼 바짝 말립니다. 그럼 두피에 있던 촉촉한 기름까지 다 날아가요. 두피가 갈라지고 각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찬바람으로 말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먼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세요. 이때 절대 털지 마세요. 수건으로 꾹꾹 눌러서 물기를 빨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드라이기를 꺼내세요. 찬바람 모드로 맞추세요. 드라이기를 두피에서 10cm 떨어뜨리세요. 손가락 2개 정도 간격이에요. 찬바람을 두피에 쏘세요.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옆머리, 뒷머리 순서로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헤치면서 두피까지 바람이 들어가게 하세요. 최소 5분입니다. 두피가 뽀송뽀송해질 때까지 말려야 해요. 5분이 여러분 두피를 살립니다. 두피가 완전히 마르면 도브비누의 보습 성분이 두피에 막을 만들어요. 이 막이 두피를 보호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알려드린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5위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4위 물로 불리기 1분 30초, 3위 거품망 사용, 2위 식초 린스, 1위 찬바람 건조. 이 5가지만 지키시면 1,500원으로 머리숱이 풍성해집니다. 한 달에 3만원 쓰던 돈을 1,500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1년이면 34만 원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다이소에 가서 도브 비누 하나 사세요. 1,500원입니다. 한 달 후 거울을 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머리숱이 많으면 10년은 젊어 보여요.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1,500원으로도 충분합니다. 클로드 is AI and can make mistakes. 플리즈 더블 체크 리스판 시즈.